네, 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 다음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머신러닝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리그레션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 가장 먼저 그 중에서도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퍼셉트론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가 리그레션에서 x가 있고 y가 있었죠. 이런 값들이 데이터 포인트로 m개가 있을 때 그 x와 y의 관계를 찾는 것을 리그레션이라고 했고 대부분 여기가 컨티뉴어스합니다. 함수 값을 가질 테니까. 그런데 이 경우 y가 디스크리트할 경우를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클래스에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디스크리트하니까 두 가지인 경우죠.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럴 때는 0, 1 또는 마이너스 1, 1로 y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세 가지면 0, 1, 2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쪽은 디스크리트 하기만 하면 어떻게 표기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지만 추후에 제가 어떻게 표기를 함에 따라서 그 문제가 좀 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을 하고 일단은 그 개수에 따라서 근데 그 값들이 그, 어, 비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산적으로 디스크리트하게 있을 경우를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걸로 제가 좀 시작을 하고 싶고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역시나 머신러닝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수업 내용 수업 시간이 아니라 딥러닝을 하기 위한 것이고 관련된 알고리즘들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perceptron, 두 번째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서 SVM이 있는데 SVM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혹시 SVM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꼭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어떠한 형태인지 이 예시로 제가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여기서 x1, x2 그러니까 지금 인풋이 x1, x2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인풋이고 그러면 y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저는 y를 여기와 여기에 칼라로 표현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란색이 클래스 그러니까 이게 0 또는 1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가 0으로 표기를 하고 여기를 1로 표기를 했다면 근데 제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2차원에서 이렇게 관계에서 이것이 인풋이고 이것이 아웃풋이 아니라 이 점에 해당하는 좌표 x1, x2가 인풋이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클래스가 두 개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주어진 데이터이고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검은색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그룹, 파란색 클래스의 이 새로운 데이터는 더 가깝다, 더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similarity, 어떤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다면 상식선에서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점들이 어떤 점들이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는 바운더리를 찾습니다. 이게 직선이면 리니어 바운더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됩니다. 이 직선이 구해지면 이 직선 위에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클래스 제로에 속하느냐 클래스 1에 속하느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클래스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클래스가 구별된 데이터가 포인트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그 모델을 먼저 빌드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선형식 이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구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기반을 해서 구한 바운더리에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클래스를 구별하는 식으로.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이 경우에 직선이면 리니어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퍼셉트론이라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중에 하나인 알고리즘을 제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 거냐 하면 이 모티베이션,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은행에 손님들이 올 겁니다. 아마 고객들이. 그럼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이 손님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출을 해줄지 대출을 해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시파이어인 거죠. 그런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객이 오면 그 attribute이라고 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뭘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 그다음 성별, 그다음 직업, 뭐 또 뭘 할까요? 직업 또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지, 키, 몸무게. 제가 지금 뭐 그 관련이 있는 것 없는 것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봉, 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x1, x2, x3 이렇게 xk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 그 고객에서 뽑아낼 수 있는 뭐 인자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나이가 중요할까요? 성별이 중요할까요? 직업이 중요할까요? 키, 몸무게, 우리 뭐 상식선에서는 키와 몸무게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나이와 성별과 직업이 그 고려하는데 중요도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요도를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있겠죠. 이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심플하게 제가 쭉쭉쭉쭉 가서 오메가 뭐 k xk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이 어떤 값보다 이제 이건 스레시홀드죠. 크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형 결합을 하고 그것이 어떤 값보다 크면 제가 대출을 할 테고 크지 않으면 제가 거절해서 대출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좀 심플한 모델을 생각하는 거니까. 자, 이런 모델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몸무게 키가 중요하지 않다면 요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이 0이 되겠죠.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0으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업이 중요하면 여기에 대한 웨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연봉이 중요하면 또 뭐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0과 10, 20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경험이나 저희의 상식선에서 고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느 컨트리뷰시 어디까지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배우고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면 데이터 드리븐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여러분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플로우를 보면 데이터가 들어가고 제가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데이터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커스터머가 왔을 때 이 커스터머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스터머에서 우리가 말하는 애트리뷰트를 여기서는 피처라고 합니다. 피처. 이제 XI들이겠죠. 뽑고 이 아이들에서의 클래시파이어를 저희가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메가들을 유저 또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 보시면 은행이 예를 들어 30년간 운영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히스토리컬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고객에게 그러면 그 고객에서도 당연히 이 X 피처들을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대출을 해드렸는데 리턴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Y가 있는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셋에서 이 오메가들을 학습하겠다, 찾겠다, 트레이닝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오메가 값들을 미리 어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 값들을 가장 적절한 값들을 에스티메이션, 트레이닝, 러닝을 하겠다. 이것이 데이터 드리븐의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고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를 할 예정인 거고. 예를 들어서 x4 x 예를 들어 여기가 뭐 10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요한지 안 한지를 이 인자를 뭐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넣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학습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웨이트가 0이 돼야겠죠. 아니면 0에 가까운 수가 돼야겠죠. 네. 아시겠죠? 이것이 x2가 중요하다. x2 아니 여기 연봉으로 하게 뭐 k 번째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 값이 부호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 오메가가 커질 겁니다. 아마. 아시겠죠? 이러한 접근 방법을 한번 고려 퍼셉트론 또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모티베이션 제가 설명을 드렸고 더 구체적으로 퍼셉트론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되고 접근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개의 피처를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웨이트가 다 다를 수 있으니 xi, 오메가 i를 해서 서메이션을 하는데 i가 1부터 d까지 했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특정 값, 이것도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모릅니다. 무슨 값인지. 보다 크면 approve를 하고 작으면 denial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좀 더 예쁘게 쓰면 이걸 좀 넘기게 쓰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호가 이렇게 되면 approve, 이렇게 되면 deny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 sin 펑션, sign이라는 게 부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뭐 G축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로 하죠. 그 sign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여기 값이 양수면 1로 리턴하고 음수면 마이너스 1로 리턴하는 뭐 이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양수면 1로 리턴할 거고 여기서 음수면 마이너스 1로 리턴을 할 겁니다. 됐죠? 그 값을 hx라고 하겠습니다. hx.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미주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그것을 오메가 낫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표기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거고 여기까지 증명이 됐고 그러면 트릭을 쓸 텐데 x not을 여기서는 분명히 x가 1부터 d까지였습니다. 1로 두면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죠. 이것이 서메이션이 오메가 i x i인데 i가 0부터 d까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메가 1 x1 오메가 0 플러스 오메가 2 x2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메가 d x d. 그래서 이제 상수항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표기를 하면 이렇게 간결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기는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in 함수에 넣고 그것을 h of x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 벡터 형태로 오메가라는 것은 1, 그 다음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x는 오메가 0부터고 x가 1, x1, x2, xd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너 프로덕트니까 뭐 오메가 트랜스포즈 x도 좋고 x 트랜스포즈 오메가도 좋습니다. 둘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 벡터의 형태로 하면 엄밀하게는 제가 이렇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표시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문맥상 알 수 있을 때는 표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전혀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 은행 문제에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이걸 가지고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메가에 관한 건데요. 오메가는 오메가 1, 오메가 2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g of x는 뭐 오메가 1 x1 플러스 오메가 2 x2 플러스 오메가 낫은 0이라고 두죠. 예를 들어서 이 직선상에 P라는 Q라는 점이 직선상에 있다고 하면 이 점이 P, 이 점이 Q라고 하겠습니다. 임의의 점이니까. 그러면 P도 여기를 만족하겠죠? Q도 여기를 만족하고 그래서 여기 있지만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G of X인데 이게 0인데 G of P가 만족하고 G of Q가 만족을 하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낫은 벡터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P 플러스 오메가 낫은 0 여기도 만족하니까 Q 플러스 오메가 낫은 0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P 마이너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Q는 0이 됐고 오메가 트랜스포즈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메가와 벡터와 내적인 거죠. P 마이너스 Q 일단 내적이 이너 프로덕트가 0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오메가와 이것이 수직입니다. 90도. 근데 P 마이너스 Q라는 것은
이 두 직선상에 있으니까 P-Q니까 이 벡터가 될 겁니다. 이 벡터.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이 직선상인 거죠. 이것과 오메가라는 것, 여기서 시작한 이 오메가가 90도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항상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이라는 걸 알았고, 오메가에 대한 것이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나시 0이라는 거에서 이 직선의 방향은 정보는 어디 있느냐? 오메가에 있다는 거죠. 오메가가 이 방향이면 직선은 이렇게 수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직선인지 이 직선인지는 모르죠. 방향성만 아는 거기 때문에 다 수직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메가라는 것이 직선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평행한 것이 아니라 수직하다는 걸 보였습니다. 이제 부호에 대해서 그래서 이식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에 있는 점들은 항상 0이죠. 그 얘기는 거리가 0이라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식을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방향은 수직인 거고, 오메가의 같은 저쪽 건너편에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양수입니다.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음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메가와 x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를 1과 오메가 나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0, 양수, 음수, 0, 양수, 음수를 따지면 된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 그 g of x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의 이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인데 오메가를 찾는 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였죠. 오메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처럼 클래스가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첫 번째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y가 다 1로 제가 라벨링을 했고 나머지를 다 마이너스 1로, 지금 라벨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제가 그 클래스를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는 y를 다 1,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로 제가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g of x가 플러스가 되고 반대쪽에 있는 클래스가 0이 되게 오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오메가를 찾는 겁니다. 다시 처음 우리 그 퍼셉트론에서 그 예제에서 그 은행 예제에서 이 오메가라는 것은 지금 기하학적으로 이 오메가는 무엇이냐 하면, 제 기하학적인 의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오메가와 오메가 그 전에 있었던 걸로 하면 오메가와 오메가 나서 동시에 다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래스가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만약 g of x가 0이면 지금 틀린 게 있는 거죠. 틀린 게 정확하게 이것을 구별하게 이렇게 찾는 것을 오메가를 찾겠다는 거고, 이걸 찾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x가 그 어트리뷰트 또는 피처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웨이트들이었던 거죠. 그게 모티베이션이었고, 기하학적으로는 단순히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찾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시겠죠? 이게 아니라 이걸 찾겠다. 이 직선에 어떻게 보면 이 직선을 긋고 이 직선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가지고 오면 그 오메가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오메가를 찾느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퍼셉트론에 대한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는 보통 그 알고리즘의 정답을 먼저 말을 하고 그게 왜 make sense 한지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해서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걸 h of x라고 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페어로 다 존재하게 되고 이 경우 y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어사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 펑션을 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h of x, x가 주어지고 오메가는 저희가 오메가가 언논입니다. 해서 사인 부호와 h, y가 같으면 그 포인트는 제대로 클래스가 간 거죠. 그런데 그 포인트가 미스클래시파이어 되었다는 것은 말도 이건 플러스였는데 이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였다. 예. 그러면 오메가가 지금에 있는 오메가 값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오메가를 수정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할 거냐는 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퍼셉트론인데 그 웨이트 벡터 오메가를 업데이트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정답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정답을 오메가 벡터를 업데이트 할 텐데 그거는 y 여기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고 x라는 것은 벡터입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오메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어사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이 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포인트에 g of x를 넣으면 이쪽에서 음수가 되죠. 근데 이 포인트는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음수에 사인을 넣으면 g of x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했었으니까 이 직선이 틀린 겁니다. 이 직선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바꿔야겠죠. 바꾼다는 건 오메가가 이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두 가지 미스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먼저 y가 플러스 1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미스클래시파이어 되었다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n이 지금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yn이 지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메가가 이 방향이면 수직이니까 이게 g of x가 0인 거고 이게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x라는 것이 미스클래시파이 되어서 음수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x가 여기 있다는 거죠. xn이. 왜냐면 방향성이 여기 있으면 플러스,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오메가를 g of x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메가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해보죠. 오메가가 있고 지금 이때 y가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플러스 xn을 하라는 거고, 그럼 이 두 개의 벡터를 합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가 오메가 프라임 될 겁니다. 그러면 프라임이 됐으니까 이게 새로운 0이 될 테고, 보면 이 x는 이제는 이 직선에 오메가로 봤을 때 플러스 방향에 있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이 포인트는 기존에는 미스클래시파이 되었지만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서 제대로 플러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좀 다른 반대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제가 좀 키워드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 이터레이티브 하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터레이티브 하기 위해서는 오메가 값이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그냥 랜덤리 어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예시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미스클래시파이 된 것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옮기게 될 걸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 x라는 인자, 그럼 웨이트를 했었죠. 뭐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 이렇게까지 돌아왔었는데, 이것이 바운더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x 그 다음 y는 주어지는 겁니다. given x가 주어지고 y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찾고 싶은 것은 오메가였습니다. 오메가. 물리적인 의미는 그 x들의 중요도, 웨이트. 자, 그런 이걸 그림으로 보면 x가 들어올 테고 웨이트가 곱해질 겁니다. 지금 곱해졌죠? 그리고 그것을 다 더했습니다. 서메이션. 뭐 여기서는 이걸 1로 세팅을 하면 얘가 바이어스가 되고 나머지는 웨이트가 되는 것이고, 전체로 보면 이걸 웨이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이걸 바이어스로 생각하셔도 좋고 웨이트로 생각해도 좋고, 그 다음 다 더한 다음에 사인 펑션에 넣죠. 사인 펑션에 넣고 그것과 이 y 실제 라벨 된 것과 여기가 좀 틀려, 여기를 그냥 비교한다고, 요건 좀 틀린, 엄밀하게 틀린 거고, 그래서 y 햇과 y를 비교해서 맞으면 가만히 있고 틀리면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퍼셉트론인 경우에는 이런 룰로, 그러니까 이 정확한 룰은 업데이트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뭘 업데이트하냐면 이 오메가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오메가.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풋이 있어요. 이렇게 칼럼으로. 그리고 그 인풋 값들마다 웨이트를 다 곱해서 서메이션을 하고 사인 펑션을 한 다음 그 값이 이 인풋에 해당하는 페어로 해당하는 y와 같으면 그대로, 틀리면 업데이트. 언제까지? 제대로 될 때까지. 저희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찾고 싶은 것은 오메가들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트레이닝 하는 거고 또는 러닝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 데이터에서. 그러고 나면 오메가를 찾은 것이고, 기하학적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직선인 거고, 이건 선형입니다. 선형 그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새로운 new 인풋이 들어왔을 때 다 계산을 해서, 만약 여기가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에 속하는 클래스구나, 마이너스 1이면 반대쪽에 속하는 클래스구나 라고 저희가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메가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구조가 여러분들이 좀 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왜 퍼셉트론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뉴럴넷이라든지 딥러닝을 추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거기에 아주 기본 유닛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뭐 조금의 이 사인 펑션 대신 다른 펑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구조는 동일하고 기본적인 요소 유닛이 되기 때문에 퍼셉트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퍼셉트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다음 인공신경망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퍼셉트론은 좀 중요해서 제가 그 코딩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것도 머신러닝의 한 리니어 클래시파이 종류이기 때문에 사이클런에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그 오메가를 다시 오메가 나 플러스 x 오메가 트랜스포즈 x로 분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이렇게 여기 1이 필요가 없고 y도 그대로 해서 스태킹을 해서 이 앞부분에 1이 없습니다. 그래서 h 스택으로 x1을 만들고 h 스택으로 x2를 만든 다음에 그 두 개를 v 스택, 버티컬 스택을 해서 만들었고, 여기는 다 1, 마이너스 1로 y를 만들고, sk런에서 리니어 모델의 perceptron을 가지고 와서 CLF classifier를 CLF라는 약자를 쓰고 결국 fit을 x에다가 y를 fit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일렬로 세우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을 하지 않아도 LMS 그 워닝 메시지가 뜰 뿐 그 실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퍼셉트론을 하면 그게 여기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프리딕트를 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를 뱉어주는 그런 이렇게 해서 사이클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터레이션 하면서 오메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커렉션을 하면 또 다른 미스클래시파인 데이터 포인트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쪽으로는 다 붉은색, 가까운 게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다 이쪽에 있어서 잘 구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실행을 하면 또 이렇게도 표현이 나타내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라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지금 저희가 찾으라고 한 것이 퍼셉션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그것을 세퍼러블하게 가능하게만 하는 오메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오메가를. 그래서 찾은 겁니다.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베스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형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니까 직선 또는 우리가 뭐 고차원에서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베스트한 세퍼레이트는 무엇인가 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같은 의미로 데이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면 많은 가능한 하이퍼플레인 중에 하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베스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이 많은 초이스 중에서 무엇이 베스트인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티베이션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 직선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예를 들면 플러스 1,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마이너스 1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이 클래시파이어도 만족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얘가 더 1번이 더 이 두 클래스와 중간에 있는 것이 더 우리가 볼 땐 더 좋은 그 경계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취약점이 무엇이냐, 여기 썼지만 거리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거죠. 사인만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거리에 대한 정보,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샘플에서의 것을 활용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고민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연결이 된다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